자, 그다음에 경제로 한번 가볼게요. 경제. 윤석열의 정책이라고는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인하. 정책이야.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뭐였어? 정권 교체였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 그리고 문재인 이전으로 되돌리기. 이게 그나마 관심 받고 있는 윤석열의 정책인데 여기 서민 정책이 어디 있어? 아까 그 아직도 안 나가고 계시는 우리 구구 여러분, 법인세 인하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하면 당신들이랑 상관 있어요? 진짜로 돈 있는 법인에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 보유세를 낼 만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거 보겠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댓글 달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어디 놀고 있는 거야. 왜 노예가 되려 그래?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대상이 영업이익 3천억 이상. 3,000원. 3천만 원 아니고 영업이익 3천억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냐 물어보니까 그게 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법인세 낮추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명 어디서 주어들은 이제 낙수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더디가는 이유가 그런 거나 연관이 있어요. 세뇌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와서 막 댓글 달아.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라 안 하냐 같은 소리. 그건 부끄러운 이야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말하다 보면 문재인의 경제정책, 이재명의 공약 이렇게 뒤에 호칭 안 붙입니다. 그걸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예요. 노예근성이 윤석열이 왕이야? 그 전하라고 부를까요?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그거냐? 주셔서 그러면서 그 정책이라는 게 그딴 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상호 위원장이 요즘에 말들이 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국정 운영이 너무 한심하다.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중소기업 가업승계 그 특별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서민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1조 원 이하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 1조 원이면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자산 규모가 1조 원이면 거의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이제 2세나 3세가 그 경영을 승계해서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 이 다음 섹션에 있어. 경제 이야기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했단 말. 대장동이 안 나오니까 백현동으로 넘어갔다. 이거 마찬가지야. 이건 대장동이 맞는 안 말이죠. 나와. 네. 그러면 대장동으로 이재명 의원을 지금까지 때렸던 사람들 사과 안 해? 재판에서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이재명이 나왔다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까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을 봐. 근데 그 백현동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빨리 허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달에 2번씩 1년 동안 허가하라고 협박했던 사안이야. 근데 백현동은 대장동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결과 실적도 이렇게 크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분명하죠. 이재명만 괴로우면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만 괴롭힐 수 있다면 뭐든지 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건 사실 대장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맞는 거지만 저 백현동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자료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백현동에 대한 촉발부터가 당시 경선 당시에 저쪽 편 상대방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상대편이 아니고 우리 쪽 진영. 친낙. 우리 쪽 경선 내에서 당시 상대편. 그러니까. 상대편.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다 같은 이런 소리는 하더라도 조용히 하면 돼요. 윤석열이 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갔을 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언론 플레이 가면서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시기가 구구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 이재명 쳐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더라도 조용히 하면 되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서민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잖아요. 헬조선 되고 있잖아 다시.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경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휘발성이랄까 이런 그 폭발력이 지금 뭐 문재인, 이재명 뭐 수사 이렇게 하면 훨씬 커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낮추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수사받고 그러면 구구 쪽에서는 빨리 구속해라 같은 소리를 하겠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거잖아.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진짜 오늘 빡쳤던 게 청와대 개방이요. 청와대 개방은 경제효과가 몇 조 원이나 보는 개소리 했지만 잠깐만 우리 댓글 다시 새끼들 그 구구 청와대 가봤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이게 청와대의 기운을 눌러야만 윤석열이 흥한다는 나는 그런 느낌으로 봐. 저도.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쓰레기만 넘쳐나는 청와대. 관리 안 하는 게 일부러 일종의 모욕 주게? 맞아요. 그런 느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건 좀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어떤 관공서나 그 일반 기업들 가도 화장실이 저렇게 되는 거 없죠. 보기 힘들거든요. 아 진짜 하다 왜 이렇게 어떤 복합 주상 건물에 1층에 왜 되게 술집 많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도 이거보다는 깨끗합니다 정말. 저건 인력 배치하면 되거든요. 일부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기는 지금 나와 있는 밖에 이동 화장실이 아니라 연풍문 건물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 연풍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가 집무실이 너무 머니까 연풍문으로 옮겨가지고 했다는 그러니까 그곳이잖아요. 연풍문은 청와대 여민관을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네. 그 연풍문을 들어가면 바로 이제 비서동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내려와서 같이 근무를 했지. 그래서 청와대를 가봤을 때 그 당시에는 거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경호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연풍문 안에 그리고 연풍문 안에 그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전 정말 대충격받았어요. 쓰레기가 난무하고 그 안이 그냥 막 가족들이 막 커피 아무 데서나 마시고 저는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굉장히 충격받았고 상처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청와대 사진 한번 봅시다. 옛날 청와대는 이랬어. 여기는 영빈관 앞이에요. 여기 이제 각 잡혀 있잖아. 쉽게 표현해서.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봐봐요. 여기 이동식 화장실. 지금은 이걸 화장실을 저렇게. 야, 들어가는 앞에. 입구부터가 참.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제 밖으로 화장실이 나와 있는 게 보기 싫다고 하니까 아예 문 안으로 넣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청와대를 개방하라고. 근데 국민과의 약속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바로 오픈을 한 다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 이동식 화장실은요. 심지어 열어보기가 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연풍문이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은 더 심각할 텐데 우리나라가 세계 화장실 협회에 본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나라 화장실이 진짜 선진적이라고 전 세계에서 와서 구경하고 그걸 밖으로 내보내고 했던 나라인데 지금의 상태가 어떠냐고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청와대라는 곳이 아무리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기 싫고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 근현대사가 지금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역사적인 가치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만약에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완전 예약제로 바꿔가지고 뭐 하루에 1000명, 500명 이렇게 딱 인원 제한해가지고 완전 개방 해도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건 진짜 무책임한 거거든요. 무책임하다는 말은 이게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역사적으로 역사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자, 그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빨리 청와대를 나가야 될 이유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저렇게 쉽게 표현하면 농락당하는 느낌? 근데 윤석열은 주말에 그거 있죠. 윤석열 집들이? 나 저렴해서 진짜 그 입주를 허락해 줘서 감사하다. 용산을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용산 주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이 들어오면 용산 개발 안 됩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용산 개발 안 돼요.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집들이 기사의 핵심 단어는 거의 완성됐다. 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거의. 저는 이 두 글자가 핵심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취임식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튼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어? 그거 자기만 먹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집들이면은 주민들을 또 400명이나 초대를 했다고 하면은 아니 뭐 잔치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다이옥신이 창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들이면 좀 뭘 좀 미겨야지. 그러니까 왜 지 혼자 먹고 있어? 뭘 좀 미기야지. 맞네, 거기에다가 그 인근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도 초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 지금 사람을 불러내서 자기 딴에는 이거 뭐 집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좀 수준이 처참하고요. 원래는 김건희가 나오기로 했었다고 하죠. 김건희는 나오면 안 되죠. 다육신 체험 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막판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김건희가 그 행사에 안 나와서 이제 또 언론들이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막 분석 기사 내고 그러던데 김건희는 작년 12월 26일로 가볼게요.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쩌고저쩌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 김건희. 최소한 지금처럼 김건희가 나대려면 사과를 하고 나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에 있던 게 뭐예요?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등이 드러나서 김건희에 대한 비난이 폭발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기어 나와가지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던 바로 이 김건희가 지금 아까 말한 광폭 행보, 대통령도 아니고 사실은 임기 내내 주가 조작 등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국민 보란 듯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꾸만 나와야지만 이슈를 이슈로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없는 행사가 하나 있었다며 심정민 추모음악회 여기서 연설까지 했대 이제. 이연설은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대부분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은 아내가 집들이에 이렇게 주가 돼서 챙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들이에는 윤석열이 챙기고 김건희는 다른 행보를 했다. 왜 그랬을까? 왜 집들이에 참석한다고 했던 김건희가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냥 정말 전 영부인들만 만나면서 나 영부인이야라는 거를 언론에다가 공개하고 집들이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는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중진 그 위원들. 국회의원 그 부인들 모아놓고 언니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그러니까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 같이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각자 손님을 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는 또 친한 척을 해야 되잖아. 손님들 앞에서는. 그러면 처음 봐도 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천공이 또 저 유튜브 영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만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이 열린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설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천공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기가 또 경교로워.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이 열린대.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윤석열이 영화 보러 갔었잖아. 네. 그 장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미치겠다. 가만 있어봐. 역할을 이렇게 하자. 김건희는 생긴 대로 맞춰. 그리고 윤석열은 나. 그리고 저기 직원은 야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잠시만 잘 안 보여. 이게 골 때려 이거. 서열이 나오는 거야 서열이. 네. 자, 저 하십시오 이제 마차입니다. 여기 치즈는 없어요? 치즈는 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다시 컷. 엔지 다시 레디 고. 여기 치즈는 없어요? 치즈는 준비가 안 돼서 있잖아 갈릭. 그러면 카라멜 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개무시라고 하죠. 아니 이거를 소탈하다 이렇게 부인한테 잡혀산다 이렇게 말 걸 게 아니라 평상시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상식적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김건희가 평상시 때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카메라가 들어가고 저런 짓 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처음으로 윤석열이 짠했어요. 아니 이거 좀 안 돼. 그걸 유발한 영상일 수 있어. 안 돼. 잔인한 게 갈릭이라고 하면 갈릭 하나 카라멜 하나 주세요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대통령인데 반반도 못해? 처먹는 게 싫은 거지. 그리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홍보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많이 퍼졌더라고.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의 업적. 실제로 그 링크를 내가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그 대통령실의 링크. 한번 읽어주십시오. 윤석열의 업적입니다. 뚜둥. 첫 번째, 취임 당일 경로당 및 놀이터 방문. 두 번째, 주말 백화점에서 신발 구매. 세 번째, 주말 전통시장 방문. 네 번째, 집무실 인근 국수집, 빵가게 방문. 다섯 번째, 종로 피자집 방문 뒤 청계천 산책. 여섯 번째, 농산 집들이 참석. 정말 큰일 했다. 큰일 했어. 아, 정말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나 씨.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